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9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틀 만에 2,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 비중이 70%를 웃도는 등 수도권 확산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4차 유행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방역기준 조정을 위드 코로나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일부 방역기준 조정이 방역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추석 전까지 수도권 확산세 반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직원을 포함해 미국인 1억 명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백신 접종률은 50%대에 정체돼 있는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접종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일부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미국이 여전히 팬데믹,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모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코로나19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부스터샷 계획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92명 발생해 이틀 만에 2,000명대 아래로 내려갔으나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 1,857명 가운데 서울 666명, 경기 603명 등 수도권에서만 1,386명이 확진돼 74.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이 7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대전, 대구,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5명 늘어 국내 누적 사망은 2,34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 줄어 현재 353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43만 명이 받아 누적 3,214만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62.6%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29만 명이 추가돼 누적 접종 완료율은 37.8%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차 유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각의 위드 코로나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앞서 정부가 일부 방역 기준을 조정한 것은 결코 방역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지역 간 감염의 악순환이 또 발생한다면 4차 유행은 더 길어지고 심각해질 수 있다며 연휴 시작 전까지 수도권 확산세를 반전시키는 데 정부 방역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는 한 주간 감염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 대책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연휴 역사와 터미널 등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정상 운영한다며 국민은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받고 고향을 방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정부는 그동안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부족한 중증 환자에게만 지원했던 의료비를 경증 환자에게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의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화이자와 교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수준의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인데 지금까지 35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경증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대상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 접종 뒤 적극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입니다. 심근염과 심낭염, 길랑발의 증후군, 다형 홍반 등 20여 개의 질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9월 9일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증 사례여서 지원을 받지 못한 200여 명 정도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당국은 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간 교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수급 상황이 불안한데 2차분을 확보하지 않고 1차 접종을 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물량 배분을 고려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2차 접종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1차 접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간의 1차 접종, 2차 접종에 대한 교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6주로 조종돼 있는 mRNA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은 9, 10월 백신 수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내외 제약사가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데 대해서 정부는 개발 상황을 보면서 구매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경구용 치료제 계약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내외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글로벌사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으로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168억 원이 배정됐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19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통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여러 치료제가 임상 단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아직 어느 정도 수량을 구매할지 예산 여부 등은 더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경구용 치료제 도입 이후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거동이 힘든 쪽방촌 주민이나 또 백신 접종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노숙인들은 접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자체들이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설치해 백신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상담소가 작은 예방접종센터로 변했습니다. 오늘 얀센 접종하실 거예요? 거동이 힘든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문을 연 찾아가는 접종센터입니다. 애 엄마가 다리가 아파 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편하고요. 백신 종류는 지자체 자율접종 물약인 얀센. 한 번이면 끝난다는 장점 때문에 주민들도 환영입니다. 이 얀센은 한 번 맞으면 되니까 마음의 부담도 없었어요. 사회 취약계층의 백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국리 끝에 마련한 방안입니다. 쪽방 주민과 노숙인 분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용산구와 서대문구 등 시내 3곳에 있는 시립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선 지난달 말부터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두려워 접종을 꺼리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후 관리도 합니다. 백신을 맞은 뒤 72시간 동안 이상 징후가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이것과 같은 노숙인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은 마스크 착용 관리도 어려운 데다 집단 생활을 해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추가 접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미접종하신 그 노숙인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시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저희가 모시고 가서 얀센 백신을 지속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조차 찾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백신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3,4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당분간 얀센 백신 자율접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15일부터 비대면 외식 쿠폰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 관주제로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외식 쿠폰은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만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지난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를 높이고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다음 달 사용액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전 세계에서 처음 정보 주도 e스포츠 국가대항전이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서울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회의 정식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클래시 로얄, PES 2021이며 시범 종목은 던전 앤 파이터입니다. 감독을 포함한 각국 선수단은 43명으로 모두 130명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유튜브, 네이버 TV, 트위치 등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전초전 성격인 이번 대회는 국제 e스포츠 대회 표준을 제시하고 e스포츠 산업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문체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빗썸이 업비트에 이어서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빗썸과 함께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코인원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코빗도 조만간 사업자 신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업비트는 이들에 앞서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를 마쳤습니다. 환자를 직접 옮기고 집단 비행을 하며 불을 끄는 드론을 실제 재난 현장에서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소방본부와 학계 등이 힘을 모아서 이런 특수 임무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시연할 정도의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형 드론이 빌딩 옥상에 내려앉습니다. 부상자 역할에 무게 60kg 마네킹을 드론에 태웁니다. 고층 빌딩 재난 상황을 가장해 드론으로 환자를 옮기는 시연입니다. 드론은 안전히 땅에 착륙했고 부상자는 지상에서 기다리던 구급대원들에게 무사히 인계됐습니다. 여기저기 불길이 치솟는 빌딩. 이번엔 소방 설비를 장착한 드론 여러 대가 출동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불이 난 지점을 향해 소화 약재를 분사합니다. 산불 상황에선 아래로 한 번에 소화액을 쏟아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처럼 소방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보다 빨리 날아가 인명을 구조하고 불을 끄는 드론. 충남소방본부와 학계 등이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이제 시연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을 수소전지라든지 새로 개발되고 있는 장기 배터리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충분히 고충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내부 수색과 인명 탐지 역할을 하는 소방 드론이 직접 불을 끄고 환자를 옮기는 장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억 명의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8천만 명의 미국인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My message to unvaccinated Americans is this. What more is there to wait for? What more do you need to see? We've been patient, but our patience is wearing thin, and your refusal has cost all of us. 바이든 대통령은 정체되어 있는 백신 접종의 확대를 위해 1억 명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 공무원과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민간인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AP통신은 이 조치 적용 대상이 수백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약 8천만 명의 미국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약 1,700만 명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현지 시각 9일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53.4%, 18살 이상 성인의
64.5%에 그쳤습니다. 정체돼 있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에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이 여전히 팬데믹, 즉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모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각 9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근거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하루 약 16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심지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는 공중보건의 위기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 규모의 국가에서 하루 10만 명의 감염자 수준에서 서성되면 안 된다며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하려면 1만 명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병원이 의료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코로나19 환자로 많은 병상이 채워지는 바람에 긴급 진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주 시애틀의 의료법인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나 심근경색 등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 가운데 일부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다호주 역시 의료 자원이 소진돼 의료 시스템이 기대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 북부 지역에 치료 기준 위기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규제청은 현지 시각 9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부스터샷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부스터샷 계획 자체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는 아직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누가 맞아야 하는지 등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20년 전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건물 2동에 비행기가 충돌하며 시작된 9.11 테러, 잊을 수가 없죠. 미국은 곧바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속탕 작전에 나섰는데 정작 당시 테러 설계자 등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제자리입니다. 아직도 진행형인 9.12 참사를 김정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비행기 한 대가 충돌합니다. 17분 뒤 또 다른 비행기가 남쪽 건물을 관통합니다. 무너져 내린 두 건물. 9.11 테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항공기 2대가 더 납치돼 한 대는 펜타곤 청사 서쪽 면에, 또 다른 한 대는 펜실베이니아 생스빌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했던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도 2011년 파키스탄 은신처에서 사살했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 설계자 등 용의자 5명 처벌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03년 체포가 됐지만 재판 장소와 고문 문제로 공판 전 심리만 9년째입니다. 논란 끝에 재판 장소는 이들이 수용된 관타나모로 결정됐는데 9.11 테러를 비롯한 다수의 테러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재판 인정 여부를 놓고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case is how the torture of these men is going to ultimately affect the trial.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중단됐던 심리는 지난 7일 1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듯 출석한 용의자들은 웃고 손을 흔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하루 뒤면 9.11 테러 20주기. 그동안 기념 박물관도 세워져 3,000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그날 그 순간을 기립니다. 최근엔 1646번째와 1647번째 유해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106명의 신원은 미확인 상태입니다. 남은 이들의 아픔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9.11은
끝나지 않은 고통입니다. The grieving process never ends. We always do celebrate him every year, on the anniversary. My brain sort of just split, and I've never really looked at the world the same way again. YTN 김정희입니다. 네, 중국이 최근 20층 높이의 거대 관우 동상을 규정 위반이라며 철거하고 있는데 해체해서 이전하는 비용만 약 270억이 든다고 합니다. 크기와 높이에서 세계 최대를 자랑하려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에 있는 삼국지의 주요 인물 관우의 동상입니다. 높이 57.3m로 20층짜리 건물과 맞먹습니다. 한글 발음 형주로 유명한 징저우는 관우가 10년을 지키다 최후를 맞이한 곳입니다. 하지만 관우의 동상은 건립 5년 만인 이번 달 초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규정된 고도 제한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雕塑了这个没有明确规定所以说呢这个从现在来看的话这个关公圣像还是偏大偏高 투구를 쓴 머리 부분은 이미 해체돼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동상의 윗부분을 떼어내자 붉은색 철골로 짜여진 속이 드러났습니다. 동상 건립에 들어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은 거의 날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 메이린이라는 유명 조각가가 설계한 이 동상을 해체하는데 약 70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철거 뒤 다른 곳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비용은 모두 27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저우의 명물로 기대를 모았던 관우 동상은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上吉尼斯纪录啊等等这样一些一种冲动和一种倾向。 관영 CCTV도 각 지역의 랜드마크 욕심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둥성 취푸시는 5년 전 산봉우리를 깎아 공자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취푸가 공자의 고향인 점을 내세운 건데 높이가 24층 건물과 맞먹는 72m나 됩니다. 구이저우성 두산현은 460억 원을 들여 99.9m 높이의 건축물을 지었다가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대한 동상이나 건축물을 경쟁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구조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각 지방의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 처음방이란 리디 에브라르 IAEA 사무차장은 방류 과정의 안전성 평가에 한국과 중국 등 인근 국가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간의 방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난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도쿄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세계 최고의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이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11개국으로 구성되는 국제 전문가 그룹에 한국 등 인근 국가 출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할 IAEA를 올 12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2022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4년제 대학은 한 사람당 최대 6개의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고 또 전문 대학은 제한이 없는데요. 대학마다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이 다르고 자기소개서 마감 기한도 다르니 이 점 유의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